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 으슬으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따뜻한 온천 여행이 간절해졌어요. 최근 일본 입국 무비자 소식과 엔화가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니 당장이라도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방일 관광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황은 오히려 경제위기 신호가 높아진 나쁜 엔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 왜 세계는 일본 경제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2022년 9월 19일 오전 기준 엔화 환율은 1달러에 142.9엔을 유지하는 등 올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가량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타난 엔저 현상이라면 수출을 촉진하여 일본 수출 기업이 성장하고 방일객 증가로 관광 수지는 늘어날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공식은 통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엔저 충격으로 일본 경제가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말 상당수의 일본 제조업체가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한 탓에 수출을 통한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엔저 현상이 물가 상승을 촉진해 일본 내수 시장이 풀리지 않는 등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90년대 이후 세계 GDP는 4배가 넘게 성장한 반면 일본의 GDP 점유율은 90년대 15% 이상에서 현재 4%까지 크게 줄어드는 등 지난 20여 년간 경제 성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점도 지금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일본 명목 GDP 553조엔으로 달러 환산 시 3조 9,5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니케이 신문은 일본 명목 GDP가 4조 달러를 밑도는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라며 일본 경제가 90년대 버블 경제 직후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은 80년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라 불리던 시기에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청년 1인당 일자리는 1.5개 수준으로 일자리가 넘쳐났고 일자리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임금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비력도 증가해 경제 호황으로 이어졌죠. 이와 같이 버블 경제가 시작된 배경에는 플라자 합의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글로벌 경제 시장에 영향력이 커지자 대일무역 적자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1985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 달러절하에 동의한 합의인데요. 이로 인해 엔화 강세의 부작용이 일어났고 일본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 버블 경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에 일본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일본은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들의 기술 투자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호황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주식 열풍,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버블이라 판단한 중앙은행은 부동산 대출 제한과 금지,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가 소비 감소를 초래하며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 경제엔 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금방 회복될 줄 알았던 경기 침체는 지속됐고 고베 지진과 아시아 금융위기는 경기 회복을 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죠. 이 때문에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고이즈미 총리가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부실 채권 해결, 기업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의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시행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조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덕분에 잠시 경기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버블 경제 후폭풍을 겪은 일본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져도 소비에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죠. 또한 청년 인력의 규모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기업들 역시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아베노믹스의 실패 지점이 여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양적 완화와 함께 산업 발전 등 다방면의 개혁 정책에 방점을 두었어야 했는데 양적 완화에만 치중하다 보니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죠. 한번 무너진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일본의 경제 위기, 엔화 가치 하락세가 한풀 꺾인다 하더라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한국도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한순간에 한 가지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 정책은 현 상황에 적정한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력 불균형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등 다방면의 위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 대응한다면 미래의 20년은 지금보다 한층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마니였습니다.